한 끼 도시락에 독일 교사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세요.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도시락 안에 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큰 힘, 바로 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 중학교에 파견 온 한 독일 여교사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녀는 처음 이곳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녀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녹인 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그 누구도 대단하지 않았던 행동, 바로 한 학생이 건넨 작은 도시락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건 늦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잿빛 하늘 아래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교문을 지나갈 때 그녀는 그 흐름 속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활기차 보였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의식하게 됐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미소마저 사라졌습니다. 나 여기서 괜찮을까? 아이들이 날 이해해줄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하며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급식 시간은 유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무심한 급식소 분위기와 조용히 먹고 빠르게 일어나는 학생들의 모습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그녀는 언제나 교무실 한켠 구석에서 말없이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말이라도 건네주길 바라며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 뚜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줍게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나직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선생님 혼자 드시는 거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이거 같이 드시면 좋겠대요. 그녀는 멍하니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정성스럽게 쌓인 반찬들, 익숙하지 않지만 정갈하게 담긴 그 식사는 무언의 환영 인사이자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위에는 학생의 엄마가 써준 작은 쪽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가족처럼 대해주고 싶어서 작은 정성 보내드려요. 그녀는 그 쪽지를 읽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방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었기에 그녀의 가슴은 벅차오르며 입을 다물 수 없었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곳이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본문에서는 그녀와 아이들 사이에 피어난 교감, 작은 도시락이 만들어낸 일상의 기적,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녀가 느낀 정의 진짜 의미를 담아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도시락을 단순한 음식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제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따뜻한 편지 같았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항상 친구들을 챙기고 누구보다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정우야, 이건 너무 고마운데 매번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님도 우리 반이니까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반. 이 짧은 한마디에 제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 교사가 아니라 이 반의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된 거였습니다. 그 후로 점심시간은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정우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한국어 단어장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저랑 같이 단어 연습해요. 그 작은 친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딱딱했던 교실 분위기.
저는 무의식 중에 아이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 역시 낯선 교사와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거리감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하고 멍하니 정문을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우산 같이 쓰실래요? 집이 멀진 않아요. 전 괜찮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우산 속에서 따뜻한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 아이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렇게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아이들과의 눈빛이 더 부드러워지고 제가 먼저 인사하고 웃고 말을 거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새 교무실에서도 동료 교사들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간단한 한국어 농담도 주고받으며 점점 이곳이 제 일터가 아닌 삶의 일부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종업식을 하루 앞둔 날, 교실에 들어서자 반 아이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얀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라고 쓰여진 그 봉투 속에는 아이들이 쓴 짧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어렵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미소가 제일 따뜻해요. 저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독일도 따뜻한가요? 나중에 또 한국에 오실 거죠? 그때는 밥도 같이 먹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장 한 장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준 건 그 어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도 없는 마음의 교훈이었습니다. 정우도 쪽지를 남겼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독일 가셔도 마음만은 한국이에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교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눈빛만으로도 우리가 헤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업식이 끝난 뒤 아이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우는 제 옆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엔 도시락 말고 김밥 싸올게요. 꼭 다시 오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야. 종업식이 끝난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교실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교실은 낮 동안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올 것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선물들과 메모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접은 펜 하나, 직접 그린 그림, 그리고 짧은 편지들. 저는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며 처음 이 교실에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이 너무 낯설었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떤 말보다도 선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사랑받았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 순간 교실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내민 건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가 매일 싸오던 도시락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파란 뚜껑, 조금은 낡았지만 항상 정성스러웠던 그 도시락통. 그리고 그 안에 접힌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도시락 드셨을 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진짜로 웃으셨다고. 그 웃음이 참 따뜻하다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선생님이 웃으셨으면 했어요. 선생님, 독일 가시더라도 이 도시락통 보면 저희 생각해주세요. 여기 한국에 선생님이 사랑한 아이들이 지금도 밥을 먹고 웃고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도시락통을 안고 흐느끼는 제 모습에 정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우린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한 외국인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가방을 싸던 손을 멈추고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감정들, 아이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그날 도시락을 받았던 순간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교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배웠다. 도시락 하나가 나의 세계를 바꿨다. 다음 날 인천공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우와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우 선생님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 정우야, 도시락통은 내 보물함에 넣어둘게. 그리고 매년 그날 도시락 먹으면서 너 생각할 거야. 정우 약속이에요. 비행기는 하늘로 떠올랐고 구름 위에서 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일부가 된 아주 소중한 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한 도시락이 줄 수 있는 힘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이건 단지 교사와 학생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과 마음이 만나 언어를 넘어 문화도 넘어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진짜 감동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시락 같은 존재가 되어본 적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일상 속 그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독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먼저 내어주는 용기입니다. 이전에 저는 늘 효율적이고 냉정하며 정확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수업은 시간 안에 끝나야 하고 학생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짊어져주는 따뜻함. 그걸 저는 그 아이들의 도시락, 편지, 미소, 그리고 마지막 인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그 계절을 떠올립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했던 교실, 서툰 한국어로 나눴던 농담, 학생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한 끼 도시락을 함께 나누던 점심시간. 가끔은 가방 속에서 정우가 준 그 도시락통을 꺼내어 바라봅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여전히 제게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어느 날 저는 독일 학생들에게 조용히 도시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도 도시락 받은 적 있어요? 한 학생이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 도시락 하나에 선생님은 울었어. 왜요? 맛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따뜻한 도시락이었거든. 그 말을 들은 독일 학생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엔 모두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그 후 제 수업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조용했던 아이들도 손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 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만큼 배워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배운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가끔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오늘 급식에 김치 나왔어요. 요즘 날씨 진짜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저는 언제든 그 교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시 마주하고 같은 급식줄에 서서 웃고 떠들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마음을 나눈 사람은
평생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에 도시락 같은 존재로 남고 있나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위로받고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갑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이끌어줄 따뜻한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았던 도시락처럼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살짝 흔들어 놓지는 않았나요? 아무 말 없이 내민 도시락 하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편지, 그리고 낯선 땅에서 피어난 소중한 인연. 이 모든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지나치곤 하죠. 바쁜 하루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잠시 멈춰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감동 스토리 채널은 그런 작지만 깊은 감정들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잊고 있었던 따뜻함,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마음을 울리는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들이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가 이 작은 채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감동은 더 커지고 함께 듣는 이야기는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매주 올라오는 한 편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작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요.